네, 감사합니다. 제9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 마지막 세션인 6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6번째 세션의 주제는 랜선으로 이어지는 소통과 관계의 혁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님의 강연을 들어본 후에 아프리카TV의 인기 BJ들이죠. BJ 최군님, 보겸님, 석주일님, 강은비님, 페이님과 함께 BJ 토크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정찬용 아프리카TV 부사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TV 정찬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런 이데일리 전략 포럼을 통해서 아프리카TV를 대표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요새 1인 미디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좀 많이 들리죠. 누군가는 뭐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새롭다, 독특하다, 뭐 혁신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약간 자극적이다, 무분별하다, 이런 식의 우려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1인 미디어의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인 미디어 서비스의 어떤 그 속성과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궁극적으로는 1인 미디어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인식에 대한 약간의 변화,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미디어 산업의 변화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이 뉴 미디어라는 명칭에서도 알겠지만 무언가 이 새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데, 이 1인 미디어의 현상을 먼저 보기 전에 과연 그러면 기존 미디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존 미디어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송국 중심이죠. 뭐 공영방송, 민영방송, 공중파, 종편, 뭐 케이블, 각종 이런 미디어 회사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를 운영하고 컨텐츠를 제작 생산하는 방송국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 방송국 중심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라는 대규모의 인프라도 필요하고요. 촬영 장비, 뭐 송출 장비, 어쨌든 이 큰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요. 시청자의 시청 패턴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소 수동적으로 이 미디어를 활용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물론 방송국 게시판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시청자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참여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는 수동적으로 소비할 수밖에 없는 시청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미디어를 운영함에 있어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이 얽혀 있는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PD도 있고요. 작가, 시나리오 작가도 있고요. 또 연출, 또 거기에 참여하는 배우, 주연, 조연, 각종 이런 복잡한 구조 속에서 콘텐츠가 생산되고 송출되어지기 때문에 그 운영 구조 자체도 좀 복잡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면에 뉴미디어를 보면 상당히 이용자 중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큐레이션과 또 서비스 운영 자체가 이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뭐 개인화되어 있기도 하고, 또 추천을 개인에 맞춰서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청자 순으로 나열되면서 이용자의 니즈를 그대로 반영하기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본인이 방송할 수 있는 자기 방, 그 다음에 컴퓨터 한 대, 그리고 웹캠과 마이크가 있으면은 실제로 1인 미디어에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큰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죠. 또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이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있습니다. 이걸 뭐 상호작용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채팅을 통해서 뭔가 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나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양방향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뉴미디어의 특징입니다. 또 단순한 운영 구조인데 본인이 휴대폰, 뭐 컴퓨터만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서비스를 접속해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차이는 사실 여기 계신 분들께서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원인은 기본적으로 기존 미디어와 뉴 미디어가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에서 저는 발생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기존 미디어는 국민의 시청 권리나 또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는 사명감, 그리고 공정한 입장에서 균형감을 가지고 사실을 전달한다라는 입장이 제일 크고 그 가치를 추구합니다. 하지만 저희와 같은 뉴미디어는 누구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다양성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과의 소통, 즉 이 상호작용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용자가 궁극적으로 이 미디어의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와 뉴미디어의 이용 형태나 속성 자체가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영상을 잠깐 하나 보실 텐데 아프리카 TV가 처음으로 만들었었던 그 회사 홍보 영상이에요. 이 홍보 영상을 보시면 뉴미디어를 대표하는 아프리카 TV가 가지고 있는 이 서비스에 대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TV에는 당신이 아는 것보다 다양한 인정이 살고 있죠. 말 많은 인정, 발 빠른 인정, 잘 먹는 인정, 영리한 인정, 친절한 인정까지. 모든 게 컨텐츠가 되고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세상. 알고 보면 멋진 세상. Are you free? Africa TV. 네, 이 영상에서 보면 마지막 문구가 사실 저희 아프리카 TV가 추구하는 가치에 해당이 되거든요. 무엇이든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서비스 가치를 뉴미디어에서 가장 그 높은 가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뉴미디어 시장에 대한 이해와 뉴미디어의 속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뉴미디어, 1인 미디어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하는 입장에서 서비스적으로는 이 부분을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적혀 있는 아프리카 TV를 비롯한 유튜브, 트위치, 카카오 TV 등 이 국내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 뉴미디어 이 플랫폼을 적어놨는데요. 이 시장을 먼저 보면 저희가 2006년도에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한국에서 처음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시작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2006년이면은 실리콘밸리에서 스티브 첸이 유튜브를 시작을 했죠. 거기는 VOD 스트리밍으로. 그 이후로 UCC라는 것이 화두가 되었었고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기본 근간은 UCC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저가 컨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거로부터 시작되는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게임과 e스포츠라는 콘텐츠를 만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여기 적혀 있는 트위치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모회사인 서비스 회사예요. 트위치는 게임과 e스포츠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서비스 회사고요. 아프리카 TV도 실제로 전체 트래픽의 50% 이상이 게임과 e스포츠에서 소비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게임과 e스포츠라는 게 젊은 세대들의 새로운 컨텐츠, 새로운 문화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뉴미디어라는 새로운 플랫폼과 접목이 되면서 지금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나스닥에 중국 회사죠. 2개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고 YY와 후야TV가 있는데 후야TV는 YY에서 분리된 e스포츠와 게임 전문 채널이에요. 그 둘의 시가총액은 벌써 한 7, 8초 정도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마치 MLB나 프리미어리그 같은 스포츠 판권처럼 e스포츠 리그도 이제는 보다 전문화될 수 있고 보다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라는 게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소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존 미디어와 확연하게 차별을 보이고 있는 상호작용, 인터랙션을 의미하는데요. 이 이용자와 BJ, 이 크리에이터 간에 또는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고요. 이 형성된 관계가 확대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는 이런 소셜의 기능을 미디어 플랫폼이 품고 있는 거죠. 이 소셜의 기능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 집단지성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실제로 저희 방송에서 특히 뭐 여행 방송 같은 데에서는 시청자가 한 몇백 명 정도만 돼도 BJ가 어떤 지역에 가도 거기가 어딘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 집단지성이란 게 사실에 좀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런 집단지성이 소셜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아프리카 TV는 이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O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도 O2O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조금 다른 접근인데요. 저는 O2O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오프라인에서 기존에 게임하고 담배 피고 사발면 먹던 PC방을 하나의 어떤 뉴미디어 플랫폼의 스튜디오로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과 시도들을 하고 있고요. 이미 전국의 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8개, 9개, 10개까지 이렇게 늘려나가고 있는 입장인데, 그 오픈 스튜디오를 통해서 게임이라는 소재를 좀 더 전문화시키고 e스포츠 리그도 열 수 있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도 형성될 수 있는 그러한 오프라인 확장 전략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미디어는 뭐 여기 계신 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미디어의 핵심은 사실 콘텐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콘텐츠가 텍스트나 이미지나 이 보이스가 아니라 이 영상이라는 거죠. 이 영상이라는 게 이 콘텐츠의 기본 속성을 좀 더 요즘 세대들한테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요. 실제로 요새 네이버 검색이 아닌 유튜브 검색으로 뭔가 정보를 획득한다는 얘기는 기사를 통해서도 아시겠지만, 그만큼 영상이 좀 더 직관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러한 이 컨텐츠가 정보 전달이나 재미를 전달해 주는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컨텐츠들이 방송국 중심의 플랫폼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일반 대중들을 활용해서 크라우드 소싱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플랫폼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CT 산업에서 스마트 생태계를 구성하는 CPND에서 가장 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컨텐츠와 플랫폼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고요.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까지는 안 하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또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플랫폼이 이제 뭔가 이 멀티사이드를 연결한다라는 측면에서의 가장 그 도드라지는 성격이 있지만, 저희는 그 연결을 넘어서서 그게 하나의 커뮤니티화되고, 커뮤니티가 생성되고 확대되고 축소되고 유지되고 발전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저희 플랫폼의 특성이기도 한데요. 이 커뮤니티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플레이어들이 같이 공생할 수 있는 몇 가지 규칙들을 가지면서 이 생태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보여드릴 영상 하나는 저희 아프리카 TV가 벌써 몇 년 동안 간담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BJ분들하고도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고 유저분들하고도 하고 있고, 얼핏 생각하면 이 온라인 시대에 왜 오프라인 간담회를 진행할까 의아해하겠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의 특성이 커뮤니티 비즈니스라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오프라인에서의 이 대면 인게이지먼트가 상당히 중요하고 핵심 요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얼마 전에 진행했던 대전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던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BJ 지역 간담회 대전편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거 많으실 텐데 궁금증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모든 컨텐츠의 기준은 대중성과 그다음 공감. 동안 BJ 지역 간담회와는 다르게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또 지원이 되었고, 시청자 여러분들과는 정말 아쉽지만 바이바이.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다 같이 안녕. 안녕. 자, 안녕. 방송 하나, 둘, 셋. 방송 방송해주세요. 네, 저 남자 사회자는 아프리카 TV 아재 개그 넘버원 임다라는 BJ이고요. 저 옆에 계신 여자분은 파이라는 게임 BJ인데요. 각종 이 여러 다양한 장르의 BJ분들을 우리 간담회에 초청하고 또 유저분들하고도 소통을 하면서, 실제로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 넘을 수 없는 분명한 감성적 허들이 있는데, 이거를 오프라인 간담회를 통해서 가급적 해결하고 가급적 이 진행을 하려는 저희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메시지는 이 1인 미디어의 영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1인 미디어가 BJ라는 새로운 직업을 탄생시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긴 지도 이제 10몇 년밖에 안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BJ는 분명히
직업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럼 어떤 직업이냐?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라는 직업이 생긴 건데요. 그게 뭐 명칭이 BJ든 스트리머든 유튜버든 뭐든 상관없이 새로운 직업으로서 BJ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제작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주목해 볼 수 있고요. 또 기존에는 어떤 가치를 화폐로 교환하는 화폐 경제였다면 지금 아프리카 TV에서 새롭게 발견된 비즈니스 모델, 별풍선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선물 경제입니다. 이거는 무언가 물물 교환을 하는 교환 방식이 아니라 굳이 가치를 매긴다면 감성적 가치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새로운 선물 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독특한 비즈니스 모델로 인정이 되고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외 해외 이 후발 주자들이 대부분 저희와 같은 이런 수익 모델을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죠. 또 미디어의 주인이 여러분 본인들이라는 거에 대한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는 기성 미디어에서 제공해주는 콘텐츠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의 미디어의 채널이 돼서 그 채널 파워를 키우고 오늘 같이 오신 우리 BJ분들만 해도 각각의 채널 파워가 계신 분들인데 저분들의 말 한마디에 이런 것들이 다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이 미디어의 이 오너십을 일반 대중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점차 커지고 1인 미디어에 아까 말씀드린 채널 파워가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고요. 이 사회적 영향력을 보다 잘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BJ들에게 책임의식과 자부심도 넣어주게 되고요. 이용자들하고도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그리고 어쨌든 선물 경제도 경제활동, 이 소비활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한 소비활동을 만들기 위한 플랫폼 차원에서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그것이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시행했던 자율규제와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긍정적인 문화인데요. 여러분들 뭐 온라인에서 젊은 세대들의 뭐 채팅 문화 모르겠어요. 뭐 노잼이다, 뭐 극혐이다 이런 정도의 사실 신조어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특히 이제 기성세대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헬조선 이런 거는 좀 마음이 아파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단순히 그렇게 쓰지 마라가 아니라 플랫폼을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보다 온라인에서 미디어 플랫폼에서 좋은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이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는 공통적으로 이 플랫폼과 방송을 진행하는 BJ 그리고 이용자 간의 삼각관계에서 상당히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플랫폼 사업자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측면과 플랫폼은 이 어떤 균형감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실제 서비스의 관여도를 최소화하긴 하지만 아예 손을 대지 않는다든가 또는 방송 진행자가 이것이 나에게는 어떤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서 경제적인 부분만 생각을 하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생각 안 한다든가 이용자는 어쨌든 뭐 익명이고 온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가 쓰고 싶은 말 뭐 욕이든 뭐든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하고 이 삼각관계가 아주 균형감 있게 각자의 책임과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 그럴 때 진정으로 이 1인 미디어가 대중 미디어로 거듭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마지막 영상은 저희 아프리카 TV가 벌써 7년 동안 그 연말에 시상식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시상식을 의미하는 진행하는 의미는요. 이 아프리카 TV라는 미디어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축제로 만들면서 그들에게 무언가 책임의식도 부여하고 자부심도 부여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의 만족감을 갖도록 하는 행사인데요. 아무래도 발표 시간이 짧고 우리 패널 토론이 길다 보니까 영상도 좀 짧으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2017 아프리카 TV BJ 대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리카 TV를 사랑해 주시는 유저분들이 무대를 가득 채워주시니까 굉장히 특별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소통을 하고 싶어서 채팅창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인식 올라오고요. 감스트, 봉준 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방금 인직 나온 게 그 요새 크게 히트치고 있는 감스트라는 BJ예요. 얼마 전 그 스웨덴전은 개인 방송에서 1인 채널에 20만 동접을 찍었는데요. 실제로 국내외 모든 월드컵 경기장의 규모가 한 6만 명에서 8만 명 규모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월드컵 경기장 2군데에 모인 관중들을 실제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거니까 그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방금 전에 1분 남았다는 프롬프트가 떴는데 제가 이거를 20분 만에 맞췄다는 게 저도 좀 신기하긴 합니다. 예. 뭐 앞으로 이 패널 토론을 통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마지막으로 제 강연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소셜미디어 플랫폼, 이 1인 미디어 시장이 이제 막 발전하고 성장하려고 하는 시기예요. 이 시기에 마치 옛날에 온라인 게임의 종주국이었던 대한민국이 종주국이었던 것처럼 다행히 아프리카 TV가 좀 선두에 나가 있고 또 상당히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고용 창출뿐만 아니라 실제 외화 이 벌이에도 충분히 기여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기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에 감성이라는 부분을 더해서 감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뉴 미디어 플랫폼이 되도록 플랫폼 사업자로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연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연해주신 정찬용 부사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아프리카 TV라고 하면은 모든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고 또 오늘 저희 굉장히 어린 친구들도 오셨는데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1인 미디어 주인공 나도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6번째 세션이 더욱더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좀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이제 1인 미디어, 뉴 미디어라고 하죠. 아프리카 TV의 좀 특장점들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라는 점,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문화적인 코드를 새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인 미디어 시장을 정말 많이 클 수 있게 이런 시작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건강한 경제 활동도 있고요. 독특한 수익 모델로 새로운 뭔가 이런 경제로서의 그 경제 주체로서의 에너지 창출을 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좀 본받을 만한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오셨어요. 저희 인기 BJ님들께서 오셨는데 이미 뒤에서부터 다 사진을 촬영하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무대 정리가 좀 되면은 바로 이어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럭키드로우 당첨되신 분들께서는 5시 이후부터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네임택과 교환을 하시면은 선물 받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내년에 다시 오시면 좀 더 행운이 따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꼭 내년에도 뵐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다 무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지금부터 인기 BJ 최구님의 진행과 함께 BJ 토크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용 아프리카 TV 부사장님, BJ 최구님, 보겸님, 석주일님, 강은비님, 페이님 6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BJ 최구님께서 굉장히 사회를 잘 보십니다. 저도 한번 같이 방송을 하는 영광을 누렸었는데요. 네, 여러분 그럼 BJ 최구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소개해 주신 우리 아나운서 분께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구면이었군요. 반갑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진행을 맡게 된 최군이라고 하고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미리 와가지고 분위기를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뭔가 조금 좀 피곤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가벼운 진행으로 여러분들께 재미를 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은 게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도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10대, 20대 분들 계시면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예, 이제 진행을 하는데 뭔가 힘이 나네요. 다 같이 보이루? 예, 좋았어. 우리 세상이야. 끝났어. 자, 지금 나는 보이루가 뭔지 모르겠다. 예, 큰일이에요, 지금. 예, 진짜, 알겠습니다. 직접 원본 들려주시죠. 예.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루. 자, 여러분들의 그럼 뜨거운 박수와 함께 오늘 즐거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진행을 많이 했지만 늘 좀 즐거운 예능 자리가 많았었기 때문에 신라 호텔 또 그리고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이런 자리가 사실 쉽지만은 않은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또 반겨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식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BJ 최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외국인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네, 저희 영어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자막 처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자, 1인 미디어의 전성시대에 맞춰서 직업으로서의 BJ에 대한 이야기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1위의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TV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진짜 리얼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면요. 토크 시간은 총 40분이 소요가 되고요. 사회자인 제가 우리 패널분들에게 오늘의 주제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으신 패널분께서는 평소에 생각하시던 대로 개인 방송 하시던 대로 편하게 대답해 주시고 비속어만 당연한 거지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질문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되실 것 같은데요. 좀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우리 석주일 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석주일님 하면은 뭐 농구 팬분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고 사실 뭐 케이블 TV 또 종편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셨던 전문 방송인으로 이제 또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아프리카 TV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특별한 그 계기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프리카 TV라는 자체를 몰랐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그 스케줄 속에서 네. 부재중 전화를 봤을 때 그날이 바로 아시안 게임 결승전이었었어요. 너무나 농구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에서 농구를 보게 됐는데 마침 스포츠 팀장이 농구 해설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냥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TV에 코가 끼고요. 아프리카 TV의 매력에 빠져들어서 지금 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한 4년 정도 되셨죠? 제가 지금 횟수로 한 4년 정도가 되는데요. 아프리카 TV는 정말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다. 네. 정말로 나의 자유로운 내 생각을 얘기할 수 있다. 그랬을 때 더 매력으로 빠지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한번 아시겠지만 소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제 생각보다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러면서 제가 발전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아프리카 TV의 진짜 매력이 거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소통이라고 하셨으니까 사실 시청자분들 특히 스포츠 팬분들은 마냥 응원할 수만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스웨덴전 때 저희가 실점을 했을 때 소위 우리가 욕이 나오기도 하고 시청자분들은 그럴 텐데 화가 나고 그럴 땐 뭐 진행자로서 뭔가 이렇게 대변해 주는 부분이 있나요? 제가 방송에서 욕을 많이 하기로 아주 소문이 나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대변자일 뿐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TV 아니겠습니까? 대중들이 욕할 때는 시원하게 또 그렇습니다. 대변을 해주고 계시군요. 좋습니다. 역시 이어서 바로 왼쪽에 계신 우리 강은비님에게도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영화 배우로 더 어떻게 보면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개인 방송을 시작하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네, 안녕하세요. 강은비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7개월 차입니다. 7개월 차. 네. 네, 신입 BJ신데 역시나 아프리카 TV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처음에 본방이 있고 케이블이 있을 때 케이블에서 어떻게 연기자가 나와서 연기를 해, 케이블에 나와서 어떻게 예능을 해, 이러던 시대가 지금은 케이블이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고 더 많은 예능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지금 1인 미디어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진짜 아프리카 TV를 방송을 하고 끝나고도 제가 항상 보는 이유가 리얼 예능이기도 하고 리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영화만큼 더 흥미진진해서, 그래서 아마 저도 더 늦기 전에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질문 드리면 사실 대본에 없던 거지만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질문을 하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서 수익이 네. 사실 네, CF도 많이 찍으셨었고 네. 영화 배우로서도 또 어떤 것 같아요? 연예인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전성기 때 수입에 비해서 지금 개인 방송 아프리카 TV BJ로서의 수익을 네. 어느 정도 좀 비교를 하자면, 제가 연기자 생활을 할 때는 사실 1년에 부모님한테 드리는 돈이 1년에 거의 한두 번뿐이었는데 지금은 매달 1,000만 원 넘게 드리고 있는 게 제일 효도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대출 받아서 드리는 거 아니죠? 아니, 제가 좀 풍력이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력은 이제 별풍선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 우연하게 접한 1인 방송에서 기존 방송과는 다른 소통의 매력에 다들 빠지신 분들인데요. 사실 아프리카 TV지만 우리나라 플랫폼은 아니지만 사실 트위치나 유튜브 같은 또 다른 플랫폼도 있는데, 특별히 아프리카 TV를 선택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 BJ 페이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프리카 TV에서 교육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되게 의아해하실 거예요. 아프리카 TV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과연 교육 방송이 어울릴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아프리카 TV는 교육 방송을 하기에 최적의 플랫폼인데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TV는 이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방금 최군님께서 언급 주신 뭐 트위치, 유튜브도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요. 근데 방송 송출 딜레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하루 어땠어요? 하고 중국어로 질문을 해요. 今天过得好吗?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진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 답변이 빨리빨리 올라와야 제가 이건 어순이 어떻고 어법이 어떻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유튜브나 이제 트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송출 딜레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교육 진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강점은 송출 딜레이가 5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초라는 짧은 딜레이라는 거, 네, 그게 최고의 강점인 것 같아요. 자, 말씀 나온 김에 저희가 또 생방송이 되고 있거든요. 한번 그 딜레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을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2대1리 할까? 2대1리? 자, 2대1리를 채팅창에 한번 적어주십시오. 2대1리입니다. 3.5초 걸렸네요. 예. 자, 여기 지금 보고 계실 텐데 지금 실시간으로 약 300여 분이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욕 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동네 개망신입니다, 여러분들. 예, 오케이. 네, 매너 채팅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역시나 같은 질문인데 또 궁금해집니다. 아프리카 TV를 선택한 이유가 우리 강은비님,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도 MBC 개그맨으로 시작했지만 쫄딱 망해가지고 이미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배우라면 이미지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아프리카 TV를 선택하신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나 뭐 기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왔을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뭐 기사화가 되면은 다 뭐 아프리카 BJ 분들이 약간 문제를 일으킨다던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사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기사도 많이 받고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 TV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스포츠도 중계할 수 있고 중계권이 있다는 게 제일 저한테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EPL, 뭐 챔스, 그리고 심지어 월드컵까지. 그리고 송출 시간 빠르다는 거 너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축구 골 넣는 거를 미리 스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 맨 처음에 제가 하기 전에는 많은 제 주변 연기자분들이 은비야 너 왜 그래? 그런 거 왜 해? 했는데 지금은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은비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니?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론 월드컵 끝나고 저보다 더 유명한 분이 BJ를 시작하지 않으실까라는 좀 정보가 좀 있습니다. 네. 이번 그럼 월드컵 특수를 좀 누리고 계시나요? 최근에 어제 경기나 최고 시청자 숫자가 어느 정도? 저는
1,200명 조금 넘게 봤어요. 한국 경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음 달부터 부모님한테 드리는 용돈이 좀 올라가겠네요. 근데 사실은 시청자 수와 그 별풍선의 수입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시청자 수가 많으면 또 아프리카 TV가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광고 수입이라는 또 그 시스템이 있어서요. 아프리카 TV가 이제 BJ들에게 별풍선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광고 수입에도 의존할 수 있고 좋은 컨텐츠라면 시청자가 많으면 조금 더 좋은 수익이 생긴다는 아주 좋은 방향이 있어서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인 방송에 관심이 많고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좋은 답변이 된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부사장님께서도 1인 방송에 직접 좀 출연하신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그 우리 최군님 방송에도 한번 있었고요. 한 3분 정도 BJ 분들의 게스트 방송으로 출연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직접 좀 BJ가 돼 보니까 좀 느껴지는 면이 있던가요? 네. 실제로 제가 일단 그 빠르게 올라가는 채팅창 그걸 읽어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석줄님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게 이 즉흥적으로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머리를 써서 생각하고 요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가 안 돼요. 직관적으로 정말 진솔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좋으면서도 좀 난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최근에도 방송을 하셨다면 아프리카 TV 유저분들의 가장 큰 바램은 혹시 어떤 글들이 많이 올라오던가요? 네. 아무래도 저희 서비스에 대한 품질이나 아니면 저희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얘기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좀 이렇게 반영이 되거나 개선이 바로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접 간담회도 운영하고 뭐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저희 CEO도 직접 유저와의 소통 전면에도 나서고 있고요. 결국 유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만 서비스 회사는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방송 처음에 보이루를 외쳤는데 이제야 첫 질문을 하게 돼서 많은 가족분들에게 사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황님께 자, 우선 인사 한번 해주시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BJ이고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보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제가 이 포럼에 처음부터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인사를 해서 박수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보겸님의 방송을 하는 노하우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BJ 보겸은 어떤 방송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지 바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미리 준비된 거랑 좀 틀려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보황이니까요. 저의 방송하는 노하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땐 개인 방송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배틀그라운드 하는 사람들끼리 배틀그라운드 특정 사항이 재밌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던파하는 사람이 그거 봤을 땐 진짜 흔히 말해서 약간 노잼 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인터넷 방송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공감대. 제가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듣고 같은 것을 말하면서 이 삼위일체 공감하면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인터넷 미디어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게 무조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네. 지금 되게 그 영상을 편집된 영상을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밑에 막 자막이 보이고. 네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공감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인데 10대 분들한테도 공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 특별한 뭐 예를 들어서 평소에 뭐 만화 영화를 챙겨본다든지. 그렇죠. 뭐 그런 게 있나요? 일단은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일단 핫 키워드를 찾아야죠. 애니메이션이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 유행하는 뭐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뭐 노래 뭐 트와이스 뭐 많은 그룹들도 있고 핫 키워드를 찾아서 저도 공부를 하고 그리고 20대 분들, 30대 분들, 40대 분들까지 저도 소통을 하려면은 베스트셀러 책을 일단 다 싹 쓸어 담습니다. 쓸어 담아서 절대 다 읽는 건 아니에요. 20페이지나 30페이지 읽고 가독성이 없으면 바로 덮습니다. 어떤 책인지는 알아야 어떤 얘기라도 틀 수가 있는 거 이니시를 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키워드 결국에는 그거거든요. 뭐 드라마 뭐 다 해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럼 인기 있는 영화라고 치면 다 보진 못해도 예고편이라도 보고 그렇죠. 영화는 다 봐야죠. 영화에서도 뭐 드립 같은 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영화는 제가 보는 건 좋아하는데 읽는 건 약간 솔직히 좀 빡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책은 약간 좀 무리감이 좀 있어서 영화는 다 봅니다. 좋습니다. 많은 공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페이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노하우가 있다면 사실 지식 카테고리라는 교육 카테고리라는 게 정말 쉽지만 않은 카테고리일 텐데요. 노하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노하우라고 말씀드려도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때 최고의 홍보는 비포 애프터 비교잖아요. 근데 어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시청자들한테 배우면 는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청자 강은비 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처음 전화통화를 해서
아예 중국어를 못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보여드려요. 그리고 8주 완성을 통해서 8주 후에 강은비 학생이 얼마나 중국어가 늘었는지를 시청자한테 보여드려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실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제주도에 거주하시는 82세 할아버지가 계셨는데요. 지금은 84세가 되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처음에는 이제 와가지고 왜 읍니다체 있잖아요. 저는 선생님을 합니다 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안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하고 통화를 통해서 정말 할아버지이고 중국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걸 알게 됐는데 그분이 그 2달이 흘렀을 때 중국어로 그 자판을 딱 깔아가지고 니하오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 이거를 중국어로 채팅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터넷 방송이지만 어학도 배우면 는다는 거를 확실히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저의 약간 노하우가 아닐까? 네. 네. 80세 시청자요? 84세가 되셨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아프리카 TV 또 인터넷 방송하면 그 10대들만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이렇게 생각을 고쳐먹은 게 뿡뿡이라는 닉네임을 가지신 분이 있었고 글씨도 되게 급식체셔서 야 뿡뿡아 뭐하냐 이렇게 항상 그랬는데 정모 때 나왔는데 이경영 씨 같은 50대 신사분이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뿡뿡입니다 하길래 아 큰일 났구나 싶어서 많이 연령대가 올라갔죠. 네, 맞습니다.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넷 개인 방송 1인 미디어 가장 중요한 점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역시나 보왕 우리 보겸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했던 질문은 지금 전 답변은 다 말한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색다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어렵네요. 지금 똑같은 답변을 2번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건 부사장님한테 아니 석주일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질문을 네. 넘기는 것도 똑같은 얘기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본이랑 제가 전혀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보겸님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야. 실제로 그 아드님이 농구 선수들의 사인을 봐달라는 얘기는 안 하는데 보겸 씨 사인 받아달라고. 네. 그냥 쉬운 것 같습니다. 뭐냐면 그 아프리카 TV에 수많은 BJ들이 계신데 그 중에 성공하시는 분과 성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알아라. 그리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알아라. 그걸 모르고 남들을 따라하는 BJ가 되신 분들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100이면 100 다 실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어떤 개성과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농구 방송을 하면서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농구에 관해서 저는 비판만 합니다. 잘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비판을 하는 그 이유가 시청자들과 농구 팬들과 농구인들과 공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이거는 정말 나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포장을 하고 이거를 아름답게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그러면 아프리카 TV에서는 전혀 성공할 수가 없겠죠.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고 그거보다 발전할 수 있는 제시를 하는 게 아프리카 TV라고 생각합니다. 멋있었니? 박수 한번. 네. 프로농구 연맹에서는 별로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뭐 선수협회라든지. 저희 방송은 그 10개 구단이랑 네. 프로농구 협회에서 네.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계속 이제 회사로 나와요. 예, 제발 이거 수위 좀 낮춰달라.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모 구단이 네. 연고지를 옮기는 것이 아주 비밀리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방송에서 그걸 오픈을 시켰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많은 팬들께서 정말로 알아봤더니 정말 그 일이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열사가 됐습니다. 그 농구팀은 그곳에서 계속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습니다. 네. 야, 마이크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띄워서 들으면 1인 미디어를 하시기 전에 기존 미디어를 또 경험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기존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차이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지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기존 미디어가 얼마나 진실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프리카 TV는요 거짓이 없습니다. 제가 MBC 스포츠에서 해설을 하고
종편을 하고 케이블 TV 모든 방송에서 했지만 제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전혀 없습니다. 뭔가 짜여진 틀과 또 거기에서 맞춰진 대본과 또 PD들이 원하는 얘기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TV는요 전혀 간섭이 없습니다. 물론 제재도 따르죠. 그렇지만 그거는 머리 좋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끌고 있고 또 인기를 얻다 보면 당연히 어려운 점들, 참 애로사항들도 많을 텐데 우리 페이님에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들일까요? 네. BJ 입장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아무리 컨텐츠를 열심히 준비하고 또 플랫폼에 대해서 사전 스터디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플랫폼이 이런 컨텐츠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홍보가 처음에 되지 않으면 시청자를 처음에 이제 집객을 할 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입 BJ가 이걸 시작하기에 진입 장벽이 좀 높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홍보와 플랫폼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2014년도에 이 중국어 컨텐츠를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행스럽게도 아프리카 TV가 그 컨텐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어학 컨텐츠에 굉장히 많이 힘을 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많은 신입 BJ분들은 여전히 방송에 대한 홍보가 좀 미약해서 진입이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더욱더 많은 좀 신입 BJ들에 대한 네.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TV 본사 측에서도 이렇게 좀 지원을 받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보겸님께서는 방송을 준비하실 때 좀 따로 이렇게 도움을 받는 곳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따로 도움 받는 곳이라기보다는 일단은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뭐 방송국이라든지 이제 시청자분들의 이제 뭐 유튜브 댓글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이에요. 많이 보면서 어떤 게 부족했는지도 보고 어떤 부분이 재밌었는지도 보고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약간 흔히 말해서 민심 같은 거죠. 그거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뭐 이번 주에 가장 핫한 거 그걸 다뤄서 뭐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생방송에 얘기를 한다든지 게임에 드립으로 녹여낸다든지. 예, 아무래도 이제 시청자분들의 뭐 그런 뭐 댓글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뉴스들을 많이 보는 편이죠. 지금으로 치면 월드컵이 이슈기 때문에 월드컵 관련된 뭐 이렇게 콘텐츠들도 준비를 하셨겠죠? 솔직히 이틀 엊그저께 제가 스웨덴전을 나가서 삼성동에서 주변 시청자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응원 리액션을 보려고 제가 영상을 삼성동에서 개처럼 2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땄는데 경기 결과가 너무 안 좋아서 영상을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도저히 못 만들겠다. 이거를 올렸을 시 오히려 구독자분들이랑 가족분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많은 사람분들의 이제 많은 분들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진짜 간만에 버렸어요. 너무 꿀잼인데도 그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제가 선택을 했죠. 이런 부분까지 휴지통 그 컴퓨터 윈도우 10 휴지통에 버렸죠. 휴지통에 버렸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뭐 뛰어다니기도 하고 방금도 이렇게 찍었던 영상을 날려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비슷한 예로 또 실수 경험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강은비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좀 방송 실수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제가 게임도 합니다. 게임도 하는데 요즘에 배틀그라운드가 엄청 재밌잖아요.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다가 제가 마우스를 쾅쾅쾅 내려쳤어요. 샷건이라 그러죠. 그래서 마우스가 터졌어요. 근데 요즘 컴퓨터가 마우스 연결이 됐는데 마우스가 고장이 나면 컴퓨터가 꺼지는지 몰랐어요. 전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터진 줄 알고 방제에 컴퓨터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시청자분들 중에 컴퓨터를 안다는 분들 그 새벽 3시에 1000분이 들어오셔서 저에게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알려주시면서 램을 뽑아라 뭐를 뽑아라 그러는데 저는 컴퓨터에 선이 그렇게 많은지 그날 처음 알았어요. 와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그다음에 램도 그냥 힘껏 뽑았거든요. 원래 그건 그렇게 뽑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물로 닦으래요. 내가 이걸 물로 닦으라고? 이거? 막 이러면서 갑자기 지우개를 닦으래요. 그래서 지우개?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지우개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알고 보니 그냥 마우스만 교체를 하면 됐었던 문제였는데 방구석 빌 게이츠들이 또 근데 그때 저희 아프리카에서 직원분이 제 방송을 보시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판교에서 넘어오신 거예요. 넘어오셔서 마우스 교체해주러 오셨던 일화가 있습니다. 결국에 마우스 문제였는데. 야, 컴 알못도 이렇게
또 재밌게 방송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우리 페이님은요 실수 있을까요? 저도 비슷한 실수인데요. 저도 네. 컴 알못이라 가지고 처음 방송 시작했을 때 그때 이제 중국과 관계가 안 좋으면 저희 채팅창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BJ 이름이 페이니까 네. 제가 5년째 한국인입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가 매일매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관계가 안 좋을 때 채팅창이 너무 심각해서 그러면 우리도 관리자를 좀 두고 매니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프리카 TV 플랫폼 안에는 매니저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네. 지정을 해드리면 그분이 채팅창을 관리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어떻게 지정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어떤 분이 되게 점잖게 네.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예를 들면 뭐 석주일님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된대요. 근데 그 당시에 빅스비처럼? 네, 근데 그 당시에 음성 인식 시스템이 굉장히 핫할 때여서 아프리카가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달했구나. 그래서 정말 또박또박하게 석주일님 저의 매니저가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채팅창 분위기가 되게 싸한 거예요. 뭐 웃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이게 당했구나 시청자들에게. 네. 시또속 아니 이제 페이니까 페또속이죠. 네. 페이가 또 속았다. 페이님은 그러면 페이가 이제 영어 닉네임처럼 중국 이름인가요? 네, 제 실명이 성이 배씨인데요. 네. 성씨 배자를 중국어로 하면 베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그걸 그렇게 지어가지고 네, 매일매일 한국인이냐고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페이. 그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죠. 페이니까 뭐 페이님은 페이 얼마인가요? 그것보다 페이커랑 친해요? 이거. 페이커랑 친해요. 보겸님 페이커랑 친해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혹시 뭐 사전에 없었지만 석주일님도 방송 실수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기억에 남는 실수 경험담. 뭐 실수는 많은데 제가 제 방송에 꼭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분들이? BJ 케빈이라고 있는데요. 그분은 저희의 방송에 들어오면 강퇴를 당합니다. BJ 케빈님은 아프리카 TV 대표 서수길 대표님의 닉네임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왜 BJ를 하시고 왜 남의 방을 염탐을 하시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뭐 이 방송을 보시겠지만 BJ 케빈은 아프리카 BJ들한테 별풍선을 뿌려라. 남의 방송을 기웃거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프리카 TV 대표님이 BJ를 하시는 거는 이건희 회장님이 또 다른 휴대폰 대리점을 하시는 것과 이거 안 되잖아요. 예, 상도덕은 지켜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J. 사실 처음에 BJ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BJ가 뭐야? 뭐의 약자야? 너 돈 많이 벌어? 부자야? 뭐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BJ라는 직업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강은비님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J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처음에는 BJ라는 직업을 굉장히 얕잡아 봤어요. 그 영화를 찍을 때 저희가 영화 홍보를 하려고 예능을 나가잖아요. 그때 채구님 방송이 저한테 게스트 섭외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채구님이 잡아준 게 아니라 영화사 제작전 홍보팀에서 채구님 방송을 나갔으면 좋겠다. 인터넷 방송에 파급력이 있다. 근데 그때 모든 출연진들이 되게 콧방귀를 꼈거든요. 아니 배우가 인터넷 방송에? 어떻게 그렇게 자존심을 낮출 수 있어? 라고 했는데 그때 생각이 참 제가 저를 바라보면 굉장히 창피할 정도로 왜 그렇게 멍청한 생각을 했나. 만약에 그때부터 이 인터넷 방송을 많이 알았더라면 지금쯤 더 한 발짝 나가 있었을 텐데 그때 미래를 보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좀 있었는데 시작할지 당시 한 달 정도 됐을 때.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샵에 좀 인기 여배우분들이 많이 다니세요. 근데 그 중에 여배우분 중에 이제 강혜정 언니라고 혜정 언니가 저한테 오셔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다고, 너무 수고하고 있는 것 같다고, 너무 멋있어 보인다고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인터넷 방송도 많은 분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속 그 수익이 맴돌아서 죄송합니다. 예. 수익이요? 예, 매달 부모님께 1,000만 원씩. 네. 죄송합니다. 자, 너무 자화자찬만 하는 분위기는 또 안 되겠죠? 네. 예, 스스로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건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부사장님이 가장 좀 난감할 어떤 순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프리카 TV BJ 사실 때로는 너무 자극적이지 않나, 너무 선정적이지 않나 질타를 당할 때도 많이 있는데요. BJ들이 이런 방송을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BJ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일님께 여쭤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어머, 깜짝이야.
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저는 왜 갑자기 미국 북미 어머야 깜짝이야. 나였네요. 자 석주일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아프리카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자면 좀 놀라실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들 자극적인 게 즐거우십니까? 자극적인 것이나 선정적인 것은 잠깐일 뿐입니다. 전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모든 BJ분들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욕을 많이 하거나 뭔가 나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한마디는 잠시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고요. 인터넷 방송이라는 것 자체가 어그로를 끌 수 있고 시청자를 모을 수는 있지만 그 시청자들을 유지시키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거는 정말 시청자의 눈, 또 귀, 그것만으로는 절대로 유지시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 그 자극적인 콘텐츠를 하는 BJ들이 순간적으로 이슈가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 금방 또 사라지는 BJ들이 많거든요. 때로는 안타까운 게 그 순간 사라졌던 BJ를 이제 좀 전제화시키고 이제 일반화시키는 분들도 좀 계셔서 더욱더 좋은 부분을 많이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아프리카 TV 하면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 저도 뭐 어딜 가든지 별풍선이 뭐예요? 별풍선 얼마 벌어요? 한 개요? 뭐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프리카 TV 부사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풍선이 뭔가요? 네. 별풍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 경제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콘텐츠를 제작하고 방송을 하는 BJ에 대한 내가 느끼는 감성적 가치에 따라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수도 있는 상당히 그 자율적인 경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되게 무시할 게 못 되는 게 제가 실제로 석사 논문에도 이 별풍선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거에 이 상호작용이 미치는 이 역할을 하는 상관관계를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논문을 썼고요. 지금 CHB라는 해외 저널에 저와 같이 그 카이스트 교수님하고 박사님들하고 같이 해서 저널에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별풍선이라는 게 단순하게 충동적이다, 뭐 자극적이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실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분명히 그거를 이 현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는 있는 거거든요. 그 유저가 벌써 몇십만 명 단위가 된다는 거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나름대로 이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자부심 또 잘 갖고 나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많은 BJ들이 와 이제는 인터넷 방송이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싶을 정도로 요즘에 정말 엄청난 컨텐츠를 하고 어떤 BJ분들은 한 회 컨텐츠를 위해서 거의 1,000만 원가량을 투자하는 BJ분들도 너무나 많이 계시고요. TV 방송사에서도 하기 힘든 게임 프로리그를 여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아무래도 안정성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예인으로 치면 사실 뭐 광고 한 편으로 몇 억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연예인들끼리도 얘기하는 게 안정성이잖아요. 이걸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이런 수익이 될까? 우리 강은비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J란 직업의 안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우선은 연기자를 할 때는요, 제일 오디션을 봐야 되고, 일에 들어가야 되고, 또 거기서 영화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페이가 영화 촬영할 때 바로 안 나오거든요. 반반씩 나와요. 끝나야지 나와요. 근데 이제 제작사에서 그거를 갖고 튀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 TV는 절대 튀지 않더라고요. 그게 우선은 제일, 지급 방법이 제일 깔끔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저는 하루에 지금 7시간에서 11시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노력하는 만큼 후원해주시는 팬분들이 아 우리 은비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또 이렇게 방송을 더 했으면 좋겠다 노력하는 만큼 대가를 받게 되니까 좀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를 제가 연기 생활 한 13년 만에 조금 피부로 느꼈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는 제가 확실하게 느낍니다. 네. 점점 BJ가 좀 직업화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부사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BJ가 직업이 될 수 있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경제활동으로 수익을 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행위나 그 역할이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으면
저는 직업이라고 명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BJ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겸님은 게임을 좋아하시고 우리 또 석주일님은 그 농구 스포츠를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걸 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그게 어떤 콘텐츠적으로나 서비스적으로 의미를 갖게 되면 저는 아프리카 TV BJ로서의 연속성도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몇 년 전에 그 주부 잡지 측에서 섭외를 받은 게 주부님들께서 하도 자녀분들께서 BJ를 하겠다라고 하시자 부모님들께서는 BJ가 도대체 뭔가 싶어서 그 섭외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이 자리에도 혹시 나는 제2의 보겸을 꿈꾼다, 뭐 인기 BJ나 유튜버를 꿈꾼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혹시 손 한번 살짝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많이 돌아보지 마세요. 많이 계셔요. 믿어요. 보겸님, 이 네. 수백 명의 BJ를 꿈꾸는 네. 분들에게 네. 수백 명 맞아요? 네. 네. 좋은 한마디 좀. 네. 일단 좋습니다. 일단 10대 분들, 20대 분들 좀 나눌 수가 있는데 1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자주 보고 나도 막 좋아하는 거 뭐 게임 하면서 저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2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막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얼마 번데 나도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학생분들은 아직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일단 학업에 열중을 하고 하면서도 취미로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20대 분들도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나도 딱 때려치고 BJ는 한번 해볼까? 크리에이터 한번 해볼까? 나도 보겸처럼 돈 좀 땡겨봐?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이런 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방구석 게임만 하는 BJ들 되게 많은, 돈도 많이 벌고 뭐 남캠 분들도 있고 그러시는데, 그분들도 처음에 지금 막 되게 성공하신 분들도 다 5, 6년씩 하신 분이세요. 한 번에 뜰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대세 게임을 엄청나게 잘해야 돼요. 페이커처럼 잘하지 않는 한 그런 상황은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TV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계신데 사실상 1년에 슈퍼스타, 진짜 신인, 좀 걸출한 신인이 1년에 한 번도 안 나올 때도 많아요. 어떻게 보면 계속 돌면서 거기서 살아남으신 분들이 최상위까지 올라오시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긴 호흡으로 자신만의 색깔을 찾으면서 길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천천히. 네. 10대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라고 했더니 절망을 주시네요. 아니, 이거는 아니죠. 절망이 아니라 10대 분들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천천히 네. 생각하면서 그렇죠. 이제 자기가 잘하는 걸 찾으면서, 자기가 잘하는 네. 거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게임도 있고 뭐 토크도 있고 그렇죠. 뭐 먹방도 있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걸 찾으면 천천히 찾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답변이네요. 네, 그렇죠. 나중에 만약에 자녀분들께서, 따님께서 네. 아빠 나 BJ 할 거야, 네. 역캠 할 거야, 네. 나 유튜브 할 거야 한다면요? 재능이 있으면 미는데 약간 재능이 좀 없고 네. 좀 많이 좀 시간이 허비된다고 생각되면은, 물론 네가 좋아하면 하는데 네. 제가 만약에 돈이 많고 계속 밀어줄 정도 되면 시키겠는데 네. 금전적으로 제가 좀 후달리면은 좀 만류할 것 같네요. 네. 그때 따님한테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이런 미르틴이라고. 그죠. 미띵이죠, 미띵. 미띵.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사장님, 참 자랑스러우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프리카 TV의 자랑들이잖아요. 예. 자, 미래가 정말 더 중요한데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1인 미디어 시대의 전망은 어떤지 더 솔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보겸님 해준 얘기가 저는 되게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저도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제 직업을 가지고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제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마 갈 수 있는 길이 몇 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감사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여럿이 모여서 수만 명이 저희 아프리카 TV라는 미디어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인 미디어 시장은 저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커지는 환경 속에서 분명히 회사가 끝까지 가져가야 될 그 서비스 가치와 철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표현의 자유나 평등이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나. 근데 그런 것들이 사회 정서나 사회적 책임하고 가끔씩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얼마나 지혜롭게 잘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포함한 이용자들의 어떤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어떤 하나의 솔루션으로 저희가 딱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걸 염두에 두고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빠른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주일님, 자 4년차 BJ신데요. 앞으로 BJ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많이 예상을 했는데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정찬영 부사장이랑 서수길 사장님을 처음 만나면서 아주 감명 깊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TV와 석주일이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 TV가 위쪽이 아니었습니다. 동등한 관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프리카 TV의 사장을 꼭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꿈꿀 수 있을 정도로 열려있는 아프리카 TV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이게 여러분들께서는 진짜 농담이라고 생각하시지만요, 전혀 농담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10년 후에 아프리카 TV 사장 석주일입니다. 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와우, 좋은 것 같아요. 보겸님은요, 근데 사실 이미 너무 많이 이루지 않았나요? 이뤘다기보다 이제 시작이죠. 네. 지금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도 제일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긴 하지만은 또 가장 위기라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도 구독자가 한국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팔로우 다 따지면 400만 조금 되지만은 한국에서는 더 이상 이제 늘어나기 힘들어서 더 퍼져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걸 뚫는 게 또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앞으로 나아갈 또 방향 또 똑같은 질문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저희 집은 좀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똥컴을 이제 썼었죠. 학교 가서 애들이랑 얘기할 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진짜로 막 너구리 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리니지 얘기하고 있는 거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BJ 처음 하면서 이제 부가 생기고 이제 제가 이제 컨텐츠 활동을 하면서 제가 이제 파급력이 생기고 많은 분들한테 웃음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따라오는 게 부가 따라오잖아요. 어렸을 때 생각나더라고요. 방송 처음부터 부가 생기면서 계속 해왔지만은 진짜로 부가 계속 따라오면서 이제 우리 가족분들 챙기면서 좀 지금도 시골에서 좀 어려운 친구들 되게 많습니다. 핸드폰이 없어서 진짜로 2G폰 쓰면서 제가 겨우 친구네 집 가서 TV 보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보고 아프리카 겨우 이게 보는 친구들 많은데 그런 어려운 친구들에게 진짜 좀 막 컴퓨터라든지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많이 좀 벌면 벌수록 컴퓨터라든지 핸드폰 진짜 좀 많이 나눠주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학교 가면은 요즘 하는 얘기가 다 이거에서 얘기 나오잖아요. 핸드폰. 그렇죠. 이거에서 시작해서 눈 뜨고 이거에서 시작해서 눈 뜨고 해서 진짜 눈 감을 때까지 이걸로 끝납니다. 네. 진짜 많은 우리 가족구들 좀 돕고 싶습니다. 와,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1인 미디어계의 션이 되겠다. 보션. 그런가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역시나 마지막 질문이니까요. 공통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으로 강은비 씨, 네, 앞으로 BJ로서의 목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저로 인해서 많은 연기자분들 또 일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또 뭐 좀 논란이 됐었을 때도 있잖아요. 뭐 오디션을 볼 때 뭐 조금 뭔가 이렇게 접대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연기자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저로 인해서 좀 아프리카 TV에서 BJ로 많이 활동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에 좀 저희 부모님이 저 때문에 아프리카 TV 지금 보시고 부모님 주변 분들이 또 아프리카 TV가 괜찮은 곳이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되게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 방송 1인 미디어 방송 우리 아프리카 TV 깨끗한 방송이고 재밌는 방송이고 진실된 방송이라는 걸 더 알릴 수 있는 연기자 겸 BJ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 페이님도 앞으로의 목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는 BJ로서의 목표는 모두 초과 달성을 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었는데요. 방송 5년 하면서 12권의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되게 작은 학원이지만 동네에 학원도 생겼고, 그러니까 제가 BJ를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인강을 듣기에도 조금 애매하고 또 학원을 다니자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이 아프리카 TV라는 무료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어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보겸님의 세계 진출을 위해서 중국어 과외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크 1억 가자. 예. 네. 1억 가자! 오늘 보겸님 오시는 거 알고 오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질문을 우리 부사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와주시는 10대 분들도 계시고 어깨가 무거워지실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 TV는 그렇다면 1인 미디어계에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처음에 제안을 받았던 건 강연이었는데요. 제가 한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경험과 지식을 나눠드리는 것보다
실제 필드에서 이렇게 하고 계신 이분들하고의 진솔한 대화가 저는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세션을 저희가 직접 구성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 이용자들 스스로가 이 미디어 채널의 이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보다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그게 건강하게 생태계를 잘 이루고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뒤에서 지원하고 또 플랫폼 차원에서 지키고 챙겨야 될 것들, 아까 강은빈님 말씀하신 대로 월드컵 어쩌다 보니 이번에 독점이 되긴 했지만 이런 중계권 구매나 이런 데에 있어서 이용자들이 훨씬 더 높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40분은 모두 흘러갔고요. 사실 저의 클로징만이 있는데요. BJ를 하다 보니까 개그맨 때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클로징 멘트를 줄이고 혹시 1분 정도 가능한가요? 1분? 1분 정도. 아니 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 혹시 여기 계신 분들한테 질문 하나 정도는 받아봐도 되지 않을까. 혹시 가능하다면 가능하신가요? 근데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 끝나고 이제 좀 쉬는 시간이시죠? 네. 왜냐하면 사실 저희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잖아요. 자, 그래서 왠지 마이크 혹시 뭐 여기 계시는 BJ들도 괜찮고요. 이런 질문이 안 나와서 난 너무 그렇다 하시는 분이 있어 손 들어주시면 저희 관계자분들께서 마이크를 드리고 아프리카 TV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유저입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질문을 뭐 유저일 수도 있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에게 마이크를 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 질문 받아보고 소통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없으시다면 여기 계시네요. 앞줄에 두 번째 줄에 검은 머리.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검은 머리니까 여기 계시네. 네, 좋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어디서 오신 그 나이 정도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지금 고1이에요. 어디서 오셨나요? 집은 진주인데 네? 학교는 하남 쪽에 있어요. 그러면 혹시 오늘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죠? 원래 제가 이런 개발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오게 됐는데 그 보겸님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좀 기분이 좋았어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1대1 인사. 반가워요. 네. 자, 질문은 누구에게? 역시나? 보겸님이죠. 네. 보통 보이르나 약간 입구획 같은 유행어가 좀 유행하잖아요. 근데 그런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알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아이디어요? 네. 일단은 이거 실화냐부터 해서 많은 유행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유행어가. 네. 근데 이게 일단은 찰져야 돼요. 네. 일단 찰져야 되고 찰지면 되는 것 같은데? 찰지고 내가 하니까 되는 것 같아. 잡벅이 아니라 약간 이게 감이 와요. 이건 됐다. 팍 터지는 게 그건 터지더라고 다 웬만하면요. 네. 네, 정말 거지 같은 답변 죄송합니다. 네, 찰지면 된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은 뭐 본인 개인 컨텐츠를 통해서도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40분의 시간 어떤 분들에겐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서 더 재밌게 진행을 하지 못한 제가 너무나 여러분들께 좀 죄송하고요. 또 재밌게 즐겨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희의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